매실에 발생하는 모든 병해와 충해를 발병 시기 및 방제 시기별로 정리해서 각 병증의 발병 원인과 피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적절한 방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까진기라고 아세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40대 이상이라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거나 칼에 베었을 땐 항상 아까진기라는 빨간 약을 발랐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아플 때도 빨간 약을 바르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어릴 때 제 동생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미련한 방법인데요. 사실 그 병에 대해서 제대로 다 모르면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실의 병해충 방제에서도 또한 똑같습니다. 매실에 발생하는 병증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게 어떤 병증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적절한 약으로서 적절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병증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약으로 다 방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정확하게 각 병증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병증에 대한 약제는 어떤 게 좋은가를 잘 보고 방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병해충 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적기 방제고요. 제때 제대로 다 약을 써야지만이 그만큼 약을 뿌리는 걸 한 방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덜 들어가고 또한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병해충 없는 그런 과일을 생산해야지만이 다수하기 가능하고, 그래야 소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해충에서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는 예방 유지 방제가 효과적이고, 예방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조기에 병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초기 증상을 제대로 안 다음에 방제를 해야지만이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해충 관리 지식을 습득해 놓는 것이 먼저 선결 요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실의 병해충에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앞서, 매실의 병해충은 크게 세균성 병해와 충해로 다 나타나는데요. 세균성 병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균성 구멍병이 있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궤양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름도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신다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세균성 구멍병을 궤양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조금 그러니까는 또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흑성병은 한자어죠. 검은별 무늬병, 이렇게 작물 보호제 책자 같은 경우는 흑성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별로 대부분 검은별 무늬병, 적성병 같은 경우는 붉은별 무늬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이름도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실에 있는 게 고약병,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병은 회색 곰팡이병이라고도 그럽니다. 예, 이와 같은 병해들이 매실의 발생에는 주로 대표적인 병이고요. 기타 다른 병증이 또 일부가 있는데, 근두암정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우병, 지고병 등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차후 얘기를 하기로 하고 대충 어떤 게 있나 정도만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와 같은 병들은 세균성 병입니다. 그리고 충해가 있는데 이거는 곤충에 의해서 해를 입는 건데, 이제 매실에 충해를 입히는 건 그게 과일이 됐건 나무가 됐건 어쨌든 매실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복숭아 유리나방, 깍지벌레, 그 다음에 복숭아 순나방, 매실애기 입마리나방, 진딧물, 쐐기나방, 박쥐나방, 복수라, 시사리존벌 등이 있습니다. 자, 충해 방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로 다 요거를 좀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나무가 어린 나무일 때와 큰 나무일 때는 각의 목적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는 열매를 수확하라는 목적보다는 나무가 쭉쭉쭉쭉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즉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해충 피해에 중점을 두어서 방제를 해야 되고요. 성목기에는 수확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병해충 피해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목기와 성목기로 다 구분을 해서 유목기 병충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목기의 매실 연간 병충해 방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는 대충 설명만 듣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자료는 얼마든지 다운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년 동안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다가 유목기, 이건 어린 나무입니다. 아직 열매를 수확하지 않는 어린 나무. 이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4월 중순부터 하순 요 시기에 주로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딧물은 각종 세균성 병해로 옮기는 매개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고 직접적인 피해 증상도 또 있습니다. 여기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오글거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제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예, 이렇게 잎이 오글오글오글하게 말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전에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진딧물 피해 증상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다들 잘 아셔요. 근데 요 증상이 진딧물이다라는 증상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에 저한테 전화로 다 많이 왔었던 부분 중에 사장님, 저희 매실은 오갈병이 좀 걸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라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랬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매실에는 오갈병이 없습니다. 매실은 오갈병이 아니고 이게 충해예요. 자, 오갈병은 병해, 진딧물은 충해. 이게 만약 오갈병인 줄 알고 여기다가 약을 치면 무슨 약을 치게 돼요? 살균제를 치게 되잖아요. 살균제 쳐서 이게 듣나요? 안 들어요. 이거는 진딧물이기 때문에 진딧물 약을 쳐야지 이건 듣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갈병 약, 살균제를 친다 그러는 거는 아까 배에다 빨간 약 붙이고 배에다 파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이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진딧물에, 사소한 진딧물에서부터 이게 오갈병인 줄 알고 살균제를 바르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진딧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진딧물은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추순, 요거 서산 지역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들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는 날씨가 보통 건조해요. 진딧물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발생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말리지 말고 잎이 한두 개만 말리기 시작하는 발생 초기에 진딧물 약을 치면 좋은데, 저는 이때 진딧물 약 전문으로 다 나오는 진딧물 약보다는 다른 약제를 좀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모카스라는 약인데, 요거는 요번에 PLS 전면 시행으로다 인해서 이제 각 작물별 적용 약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물 등록이 돼 있는 약제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찾아본 게 제가 모카스인데, 모카스 같은 경우는 진딧물을 방지하는 진딧물 성분 약 방지의 성분도 들어있고 나방류 방지의 성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중에, 저도 아직은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모카스는. 근데 제가 그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모카스가 그중 지금 현재 매실에 등록되어 있는 살충제 중에서는 진딧물 방제도 하면서 나방류 방제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모카스가 좀 괜찮은 약재로다 제가 보여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모카스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은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거 조금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약을 치실 때는 가급적이면 살균제와 같이 혼합을 해서 세균성 구멍병 방제까지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모카스와 델란, 요거는 가급적이면 혼용을 할 때 좀 약재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혼용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약계 실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다 치시지 마시고 한두 나무에만 쳐보신 다음에 약해가 발생하는지를 하루나 이틀 정도 보시고 약해가 없으면 전체적인 방제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모카스는 살충제고 델라는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살충제 방제를 할 때 이왕이면 세균성 구멍병과 흑성병 같은 물론 흑성병은 주로 이제 과실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이 세균성 구멍병 같은 경우는 잎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요 방제를 같이 겸해서 살균 살충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연종 한 번만 발생을 하면 좋은데 사실 여러 번 날씨가 가물고 건조한 날씨만 된다 그러면 자꾸 몇 번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매번 같은 약을 치매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같은 약을 쓸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쓸 때는 약을 좀 성분이 조금 다른 약으로 바꿔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칠 때는, 첫째는 모카스하고 델라를 했다면 두 번째는 스토네터와 에이폴,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살포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스토네트는 제가 지난 이것만은 꼭 하세요라는 병해충 방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스토네트는 아쉽게도 적용약물에 매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토네트는 매실은 현재로서는 PLS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쓸 수 없는 약제인데, 저는 유목기에는 이거를 한번 좀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유목기에는 어차피 과실을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과실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무 쪽으로만 하고 수확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스토레트를 사용해도 잔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기 때문에, 1차에는 모카스, 2차, 3차에는 스토네트, 그 다음에 뭐 유토피아라든가 이런 살충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다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순나방하고 진딧물하고 같이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딧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약제들을 좀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복숭아 순나방 방제인데요. 사실은 유목기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복숭아 순나방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 해놨죠. 별 2개. 예. 사실은 계속 해야 될 거니 복숭아 순나방인데, 얘가 지금 골치 아픈 애예요. 유목기 성장방의 제일 큰 범위 바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자, 복숭아 순나방은 보통 1년에 한 5회 이상, 6회까지도 발생을 하는데요. 4월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4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9월 상순까지도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복숭아 순나방의 피해를 받게 되면 신초가 초기에는 이렇게 신초가 성장을 하는데, 자, 이거 크게 조금 볼게요. 자, 신초, 성장하는 신초 끝순을 가해를 해가지고 성장에 일시적인 멈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지전정 아마 3강쯤에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피해를 입지 않은 신초는 일자로 다 쭉 크는데, 피해를 입은 신초는 어떻게 큰다고요? 예, 일자로 다 쭉 크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가지가 2개로 다 여기서 갈라지거나 3개로 다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축연을 입은 거라 그랬죠. 이만큼 크다가 이게 성장을 이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쭉 더 길게 자랐을 텐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참 동안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만들었던 거, 그거 아마 동영상 전지전정 강의 3강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성장을 하다가 멈춤 현상을 있으면 그만큼 가지는 성장을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고,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제냐면 1차 출현 그리고 2차 출현기, 즉 5월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순나방 방제에 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목기에는. 왜냐면 어차피 가지가 이렇게 쭉 자라면은 1m면 1m 지역의 지점에서 나무를 나중에 절단 이렇게 전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 끝쪽은 중간에 여기서 좀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더라 그래도 여기 부분을 절단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에 충해를 입으면 쭉 길게 자란 가지 끝쪽에서 거기서 피해 보는 거는 여기서 좀 피해 보면 어때요? 이거 잘라버리면 되니까 별로 굵기에는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5월달, 6월달 신초가 조금 자라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때 피해를 받게 되면 이때는 애매해요. 여기서 막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가 이상하게 방향으로 다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서 요게 뭐 이 가지가 이렇게 더 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크기 때문에 가지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성장이 그만큼 더뎌지고, 그래서 특히 신경 쓸 건 6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다 순나방 방제를 해줘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냐면, 6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보름에 한 번 주기로다가
무리해서 너무 뭐 그렇다고 동력 분무기나 아니면 어깨에 매는 20m 약동 무겁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약치라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많이 심어도 유목기 때는 가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약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신초 끝에 가지 끝에만 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요런 거는 요렇게 그 페트병 분무기 헤드 요거 하나 뭐 아마 이소에서만 한 1,000원 정도면 요거 구입 가능할 거요. 1,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 가능하니까 페트병 대가리에다 이거 꽂아가지고 1, 2피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가지 끝에만 칙칙 뿌려가지고 약을 치시면 충분히 5, 6월에 복숭아 쓴다방 피해는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대신 한 보름 주기로다가 6월달까지는 철저히 방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잘하시면 좋겠지만 그때만큼 5, 6월만큼 신경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반드시 6월까지는 꼭 유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요 부분 자 1, 2차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된다. 이 부분 염두하시고 6월까지는 신경 써서 방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나방 피해에 괜찮은 약재는 제가 볼 때는 요 모카스, 모카스가 이게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카스로다 방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애니충 그 다음에 이 스미춘 요것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매실에 다 적용 약재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로 다 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애니충하고 스미충 같은 경우는 진딧물 방지 효과는 없어요. 나방류에는 굉장히 강력한 활충 효과를 나타내지만 진딧물까지 잡지는 못하니까 진딧물하고 같이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카스로다가 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다 보여드릴 거는 이제 깍지벌레인데요. 사실 깍지벌레는 병해충 방제 2강에서 말씀드렸죠. 쓰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때면은 6월달에 약을 쳐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때는 유목기이기 때문에 매실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화학농약으로다가 방제를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다. 거기서 좋았던 약재는 히어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옛날에 저는 스프라사이드로다 이때 방제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기계유자로다 방제를 하는데 기계유자는 이제 깍지벌레랑 갈색날개 매미충까지 방제를 해요. 근데 갈색날개 매미충도 이따 뒷부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별로 가지 끝쪽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목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깍지벌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병해충 방제 2강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좀 동절기 방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다만 유목기 때만큼은 여름에 방제를 해도 괜찮다. 약충 시기인 6월 상순이 방제 적기니까 이때 히어로로다가 방제를 해라. 그리고 겨울에는 기계유제로다 방제를 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제가 척을 잘 지켜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고 가급적이면 2월보다는 11월이나 12월 중순쯤 꽃눈이 작을 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깍지벌레는 보이지 않으면 뭐 꼭 살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건너뛰셔도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병해충 방제 2강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병 하나가 또 뭐냐면 복숭아 유리나방인데요. 얘네들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자, 복숭아 유리나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옛날에 자두나무 있었던데 가해를 했던 건데 나무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송진 수지 같은 거 수지 이렇게 송진 같은 수지가 나오고 톱밥 이런 톱밥이 보이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무 뚫고 들어가서 나무가 잘못하면 죽어요. 아무튼 톱밥과 이런 송진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은 반드시 복숭아 유리나방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여기다 주사액을 놓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주사액으로 다 놔봤는데 이 진액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사액으로 다 놓는 거는 왜냐면 쉽게 그 바늘 구멍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주사약으로다가 한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숲이 근처 얘네들이 타고 얘네들은 주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좀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요 숲이 근처를 살살살 해가지고 얘네들을 후벼 파가지고 잡아 죽이는 게 유충일 때 좋고 아예 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3월 초에 나무 주변 주간 아래 주변으로다가 토양살충제 좀 냄새가 강력한 거 이런 거를 좀 살포를 해주시면
얘네들이 주로 나무로 다 진입하는 시기가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나무로 다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소양살취제를 살포를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고요. 옛날에는 제 거도 나무들 거진 다 했는데 옛날엔 백도제를 또 많이 발랐어요. 백도제는 흰색 수성 페인트랑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나무 기둥 아래쪽으로 다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냉해 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백도제는 이 유리나방 같은 해충 이런 것들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간부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가급적이면 나무로 다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최선이고, 자, 약으로다가 치는 거는 7월 중순에서 8월 하순이 다발생기기 때문에 이때 나무에다 칠 때는 애니충으로다가 살포를 해주시는 게 가지까지 이때만큼은 흥건하게 젖도록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다가 알아볼 거는 이제 박쥐나방인데, 요 시기하고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박쥐나방.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산간부에 많이, 산하고 가까운 과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지금 심각해요. 보면 기부 근처 쪽에 주로 많이 가해를 하는데, 이게 주간에 밑에 쪽에 하면 나무 자체가 그냥 죽어버리고, 또 아래쪽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무 주변을 동그랗게 환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환상으로다가 환상 동그랗게 판다는 거예요. 나무 테두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란 테두리로다 이렇게 톱밥 같은 거를 나오게 해가지고 나무를 가해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가운데 구멍 뽕 뚫고 밑으로다, 얘네들은 아까 유리나방은 주로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구멍 뽕 뚫고 밑으로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거가 있는 거는 주로 저도 매실 전지 출장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특히 산하고 인접한 거는 진짜로 심하니까는 산에 인접한 가와는 반드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8월에 산란해서 이듬해 5월에 주로 부화를 하기 때문에 적용약제는 애니충이나 스미치온 이런 약제로다가 산란기인 8월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산간부와 근접한 농장은 반드시 8월달 매실을 수확하는 시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8월이면 이미 매실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무에 방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가해하는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애니충을 10백으로다가 타가지고 주사기로다가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후련하게 파내기가 쉬워요.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좀 파내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상하게 이렇게 요거 파내도 파지더라고요, 모양대로. 거기다 애니충 10백을 주사하면은 벌레는 금방 이렇게 죽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아주 했는데, 자,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가 심할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할 수 있고, 줄기 하단 발생할 경우에는 가지 하나가 몽창 그대로 죽어가지고 3번 주지로다 했을 때 가지 한쪽이 완전히 빗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산간부에 있는 농장들은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방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깍지벌레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12월 달에는 어떤 색날개 매미충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유목기일 때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이따가 성목기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자, 갈색날개 매미충은 가지의 끝부분에 주로 산란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 안으로다가, 자세히 보면 제가 이것도 확대를 조금 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알을 놔놓고 파보면 이 속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흡집을 하면서 나무 수액을 흡집을 해가지고 나무를 수세를 약하게 만들고, 이 가지 끝 쪽을 고사를 시키고, 여기까지, 여기도 보면 여기 피해 있었던 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흡지를 않더라도 여기가 수세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니까, 이것도 방제를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뭐 골치 아프죠. 이게 뭐 나 혼자 방제해서 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이게 이제 산에 가까이 있는 농장들은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확실히 보면 요거는, 근데 이제 사실 크게 걱정은 매실에서는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매실은 가지 끝 쪽을 이렇게 단과지 하면은 물론 피해가 많이 좀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가지 끝 쪽에 있기 때문에 끝 쪽은 좀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전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과지라서 여기를 전지를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지라 그러면 이 부분을 전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잘라놓으면 다 죽습니다. 겨울에 수분을 얘네들이 이제 빨아들이지 못해서 전지를 해놓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죽고, 만약에 잘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계 유제로 다 방제를 하면 얘네들 다 죽습니다. 또 석회유합제도 또 효과적으로 다 방제 효과가 있고요. 기계 유제를 살포하거나 또는
동절기 석회유형합제를 살포를 하면은 얘네들 방제가 가능하고, 얘네들 사실은 이제 하얀 그 선녀벌레 비슷하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선녀벌레라고들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약충일 때는 하얘 날개 털 날린 것처럼, 그때 약충 시기인 5월에서 6월 초가, 조금 더 있으면 얘네들이 약치면 다 날라다녀 버려요. 그러니까 요때는 안 날라다니는 요때 날라다녀도 약하고, 요때 방제를 하면 좀 효과적이고요. 이때 못하고 나중에 성목이 돼서는 수확기에는 이 시기, 겨울에 예유제나 석회용합제로 방제를 하면 문제가 없고, 전지에 의해서 잘라져 나가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박진화방처럼 산과 인접한 농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자, 여기 성충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성충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5월달, 6월달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요거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5월, 6월달은 이런 식으로 가로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때가 약충 시기예요. 이때 방제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유목기 연간 매실 병충해 방제는 이런 식으로다. 4월 중순부터는 진딧물 발생 시기니까, 이때는 특히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진딧물이 발생하는 걸 잘 예찰을 해보셔가지고, 진딧물이 발생했다 그러면 모카스라는 약재랑 델란이랑 혼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무슨 오갈병으로다 잘못 알고 살균제를 살포하는 이런 해프닝은 없으시길 바라고, 분명히 매실에는 오갈병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건 진딧물 피해니까 반드시 진딧물 약재로다 처방을 해주시기 바라고, 유목기 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숭아 순나방 방제다. 얘네들이 신초 끝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성장에 많은 지장을 준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 신초 위주로다. 페트병에 분무기를 달아서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다니면서 가지 끝 쪽에만 집중적으로 칙칙칙칙 뿌리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간부에 있는 부분들은 이때 박진화방 방제도 꼭 같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스토네트랑 요런 거로다 방제를 하면 이것도 박진화방 방제도 같이 겸하니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는 약충인 시기가 6월이고, 겨울에 주로 많이 방제를 하지만 유목기 때는 매실을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부담 없이 약을 쳐도 되니까, 이때 6월 추순에 만약에 깍지벌레가 보인다 그러면 히어로, 화학농약 히어로로다 방제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을 비롯한 모든 헷갈려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이 복숭아 유리나방이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나무를 고사시키기까지 하는 무서운 해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숭아 유리나방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8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는 해충 또는 스미치온으로 반드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쩍벌레, 갈색 날개매미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에 의해서도 짜져나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감나무 같은 게 사실은 문제예요. 감나무는 가지 끝쪽이 결과 모지이기 때문에 그쪽을 가해했을 때 결과 모지에 바로 피해를 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조금 굉장히 더 매실에 비해서 심각한데, 매실은 그나마 감나무보다는 훨씬 갈색 날개 매미충의 피해를 훨씬 좀 입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겨울에 기계유제로 방제를 해도 되고 석회용합제로다 방제를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가지고 유목기 병충해와 그 다음에 성목기 병충해로 나눠서 제1편, 제2편으로 나눠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목기, 성장이 목적인 유목기 매실나무의 연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복숭아 순나방 방제다. 자, 6월 말까지는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 나무가 어린 나무일 때는 보름에 한 번씩 특병에 분무기를 달아서 그냥 가지 끝 쪽에다 쭉쭉 가볍게 산책하듯이 다니면서 그렇게 뿌려주시도록,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다 해서 유목기 연간 매실 병충해 방제는 끝내도록 하고, 제 2편에서는 성목기, 수확이 목적인 성목기 매실 병충해 방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